우리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가 삶을 사는 데에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면 느낌, 감정, 욕구로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들 다 알죠? 예. 그러면은 이제 느낌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죠. 그죠? 어떤 신호. 느낌은 신호예요. 그러면 그 신호를 잘 감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감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감지를 해요. 잘 감지를 하는데 이 느낌이 주는 그 안에 내 어떤 욕구가 있어요. 느낌이 주는 신호 안에 내 욕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욕구를 내가 신호로서 잘 캐치를 못해. 그러면은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촥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 감정은 또 이야기와 해석. 근데 이 느낌이라는 것을 샨티가 있고 나가 있어. 똥을 봤어. 그런데 나의 느낌과 샨티의 느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건 나만 아는 나의 거야. 나만 아는 나의 것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어. 나만 아는 나의 거, 내 거야.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집단의식이 이제 안 좋은 것은 피해야 되고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이렇게 작동을 해.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샨티가 똥에 대해서 느낀 느낌과 내가 느낀 느낌은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것도 다를 거고 취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돼요. 예를 들면 샨티가 어렸을 때 엄마로부터 분리가 됐죠. 그러면 분리가 되는 그것에서의 느껴지는 느낌과 욕구와 감정이 우리 샨티는 그게 사실적인 것 같아 보이죠. 근데 나는 또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것에서 다른 감정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엄마가 나를 그렇게 분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엄마를 오랫동안 원망하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샨티는 집단의식에서 아이를 부모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해석을 집어넣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가지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일으키는 감정도 진실이야. 전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 얘기한다고 나는 4살이었어. 너무 어려서 나는 할 수가 없었어. 누구 이야기야? 샨티 이야기야. 그런데 진짜 젖먹이 아기가 아니고는 그 아이도 그 아이로서 자기의 그 욕구에 대해서 선택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은 4살인 이 아이가 가출을 하거나 엄마를 찾으러 간다고 가거나 웃을 일 아니야. 그런 아이들이 있어. 행동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야기와 해석을 붙이고 자기 세계에서 그것이
진실이다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빠져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그거 느낌이 처음 느낄 때 스토리 끊기 전에 내가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다. 이 싫다는 거 있잖아요. 내 욕구잖아. 내 욕구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했겠지. 자, 엄마가 떼어놓고 잘 때 갔어. 그러면 나갈 수도 있었겠지. 나도 어렸잖아, 그죠? 어렸는데도 맞는 게 두렵죠. 두렵지만 나는 내 뜻대로 밀어붙였거든. 내 뜻대로 밀어붙이면서 이렇게 나는 힘을 쓰다 보니까 나는 누구를 탓하지 않아. 비난하지 않아. 왜? 내 욕구가 분명히 있었고 그것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에서 나는 그렇게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맞는 것이 오더라도 나는 이게 감수가 됐다고. 그래서 지금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증상 강의했죠, 그죠? 증상이라는 것은 샨티가 이제 나를 엄마가 이렇게 분리시켰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고 엄마로부터 못 받았고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줘야 되는 거 맞아. 이 분리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샨티는. 그건 증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 그러면 증상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턱이 아파도 그 증상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턱이 아픈 증상에 나 이제 인생 끝났어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그게 바로 그 사람 안에 의식이, 해석이, 이야기가 그런 감정을 형성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감정에 빠져서 자기가 진짜 진실이 뭔지 안 들여다봐. 왜? 너무 이게 자기한테 진실인 것처럼 누구한테나 진실이라고 착각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4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게 너만의 이야기와 해석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너 안에 너의 선택이 있었던 거야.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야. 너의 더 다른 욕구가 있었던 거야. 이 안전마저 나는 놓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와 사는 지금 이 안전마저 나는 놓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이 안전이 나는 싫어. 그래서 저것을 나는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걸 다 감수하고라도 나는 가겠어. 일으키는 존재들이 있어. 그런 존재들은 자기가 그렇게 이 할아버지와의 안전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일어나는 생생한 어떤 그 안전 없음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받아들이게 돼. 이게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내가 어떤 원하는 게 있어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꼭 안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도 그래도 내가 노력했다라는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내가 노력한 것대로 다 그대로 오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치예요. 그런데 이런 자기의 이야기와 해석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외부의 어떤 것이 되어서 내 것이 충족되어져야 된다는 그 기본 베이스의 의식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 느낌은 하나의 신호라고 했죠, 그죠? 이 신호에 내 안에 원함, 필요, 욕구가 뭐냐. 각각 다른 언어로 쓰고 있지만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건 비슷해요.
내 원함, 내 기대죠, 그죠? 그리고 내 욕구, 내 필요, 충족하고 싶은 그 어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 거니까 당연히 내가 잘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이야기와 해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 걸 들여다보지를 않고 이 이야기와 해석에 빠져서 그게 돼야 된다라는 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면 그것을 달라고 외부에 요구를 하거나 안 주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 정당성 오름을 누구 거야? 내 거 안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잘하는 사람은 가해자 코스프레도 엄청 잘해. 희한한 게. 그런데 모든 것이 내 느낌이고 내 욕구이면서 이것은 누구가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야. 부모가 충족을 시켜주는데도 나의 이야기와 해석, 내 기대라는 것이 서로 상충이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아이에 대한 돌봄, 감성을 뭔가 좀 케어해주고 어떤 배려,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예가 없었어. 그게 아예가 없는 상태에서 기대 자체가 형성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만의 이야기와 해석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기대를 자꾸 넣어. 왜? 부모니까 아이한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지금 우리 집안의 아버지든 어머니든 각자가 엄청나게 지금 이 생계를 책임진다는 건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과 같아. 그런데 그거 안 보이는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고 내 거 지금 안 채워준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 감정이 오름이라는 그걸로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틀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것에 이런 느낌과 욕구가 있고 내가 이 느낌과 욕구는 나만이 아는 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 내가 이걸 책임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책임을 저쪽에 던져버리는 거야. 남한테, 부모한테나 친구한테나 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에 던져버리는 거야. 책임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난 내 거 잘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가 지 거 모르는데 남은 지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은 반대로 저는 그럼 남 거 아니야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내 집중된 이야기 안에서 어떤 폭력을 하는지를 자꾸 망각한다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라고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무엇으로 돌아가는가? 느낌과 욕구가 다야. 근데 이것을 스스로가 이 신호를 잘 못 받아서 집단의식의 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집단의식의 틀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과 불안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집단의식의 흐름이 아니고 나는 나의 느낌과 나의 욕구를 치고 나가서 선택을 하겠다. 이것은 이제 엄청난 용기고 두려움과 이 불안을 치고 나가는 사랑이야.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랑으로 가는 그 욕구를 선택하는 것도 자기 욕구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뭔가 안전하려고 선택하는 욕구도 자기 욕구야. 둘 다 자기 욕구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둘 다 자기 욕구라는 거. 다 내 욕구야. 우리 여신이 약속을 해서 갔다 오는 건 엄청난 변명이야.
그러면은 여신이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아니면서 그 상황에 자기를 또 변명하는 거야. 포장하는 거야. 속이는 거야. 내가 내 걸로서 그렇게 지금 선택했다라는 것을 못 보고 저 사람이 가자고 하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난 가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라든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비춤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이 전반적으로 너를 이제 한번 비춰봐야 된다는 얘기야. 모든 것에. 근데 저 둘 다 저의 욕구인 건 알겠는데 이게 그 선택을 하고 나서 이게 도저히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이걸 못 보니까. 너 욕구라는 걸 못 보니까. 아니 제 욕구라는 것도 봤어요. 아니야. 그건 그냥 생각으로 본 거고, 진짜 그게 너의 욕구라고 하면 안 받아들일 일이 없어. 그냥 생각으로 슬쩍 여기에서 들은 정보를 갖고 그렇게 그냥 뭐라 그럴까, 얕게 보다 보니까 너 안에 그런, 이렇게 못 보면은 이게 부정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제 부정성으로 가기가 쉬운 거야. 부정성으로 가는 것은 나를 얼어붙게 하고 피해받았다라는 것처럼 마치 피해자의 그런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되고, 부정성이 그래. 근데 그걸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면 엄청나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힘이 나. 내가 받아들인 거니까. 노예도 아니고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끌려간 게 아닌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 오늘 원래 강의하려고 한 건 자유의지라는 거에 대해서 해보려고 했어요. 자, 여신 자유의지가 몇 프로 있어? 자유의지요? 응. 15%. 자, 너가 느끼는 건 15% 있지, 그지? 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물으면 너와 같을까, 다를까? 그렇지. 왜 다를까? 그 자유의지를 쓰고 사는 비율이 다르니까. 비율이 달라서? 네. 너는 너무 너 세계의 이 틀에 빠져서 진실을 다 못 봐. 제 말은 자유의지가 깨어서 내 의식 습관적으로 이제 아까처럼 생각이 빠져서 이게 약속은 취소하면 나가는데 약속은 취소하면 안 된다 이런 저희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걸 깨어서 근데 그 습관 안에 뭐가 있냐 이 말이야. 그 습관 안에 너의 안전이 있단 말이야. 안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선택을 한 것 또한 자유의지인데, 그거를 마치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두려워서 저 사람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도 자유의지죠. 그러면은 너가 너의 자유의지를 몇 프로 쓰고 사는 것 같아?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다죠. 거의 100%. 그렇지. 100% 너의 자유의지로 사는 거야. 이것을 인식하는 거랑 못하는 거랑 다 내 욕구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같은 거야. 어떤 걸 하든 다 내 욕구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돈 많은 남자가 게임을 좋아해. 게임을. 그죠? 돈이 많으니까 이제 게임을 이렇게 이제 즐겨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요. 게임할 사람들을. 그래서 엄청난 여기에 상금을 걸어요. 1등한 사람. 우리 노래 오디션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피지컬 이런 거 할 때도 1등한 때는 막 3억을 주고 5억을 주고 하잖아. 이것처럼 게임을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상금을 엄청나게 걸어요. 그러면은 이 게임에 오는 사람들은 이 돈이 엄청나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 사장은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고, 이 사람들은 돈을, 인생 역전이야.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사연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한 동생이 이 불치병이야. 그래서 뭔가를 이식해야 살 수 있어서 자기 걸 주고 싶은데도 이 돈이 없어서도 못 주고 자기 목숨보다도 아까운 동생이야. 그래서 동생을 고칠 수 있다면 자기 목숨도 줄 수 있다고 해. 다 각자가 이 돈에 엄청난 사연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서 제시를 하는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오징어 게임 알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에 참석을 했어요. 했는데, 자, 우리 오디션에 가죠? 1등 하고 싶어서 가죠? 그렇지만 1등은 한 명만 돼. 여기서도 한 명만 그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는 떨어지죠? 그것처럼 떨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이 다야. 알고 있어, 본인들도. 그러고 선택을 한 거야. 자유의지로. 그런데 그 게임이라는 게 목숨과 관계된 거야. 오징어 게임처럼. 근데 오징어 게임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나가도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이 선택을 한 것에서. 그러면서 자유의지가 없다 얘기를 해. 자유의지가 있을까 없을까?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는. 게임을 하는 거에 이 사람이 지금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게임을 하는 거에 이 사람은 지금 거래를 했잖아.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의 자유의지 선택해서 나아가면 되잖아. 없어? 그건 할 수 있죠. 그렇지. 자기 자유의지로 게임을 선택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이래. 여신이 있고 내가 있어. 둘이 게임자야. 자, 그러면 저 사람을 총으로 쏠 건지 네가 전기에 감전될 건지 선택해라. 그럼 난 둘 다 싫다. 안 된다. 싫은 건 안 된다. 네가 지금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나 자유의지를 왜 안 주냐 이래. 그게 맞아? 게임하러 들어왔잖아, 이 사람이 이 장으로.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게임으로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면 되잖아. 그런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남을 괴롭게 하냐. 집단의식의 이제 이것이. 이런 게임이 좀 몰라가지고 자유의지를 선택했을 때는 자, 그러면은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너한테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는 모든 것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 핑계를 그렇게 대는 거야, 그냥. 그 순간에 본인이. 진짜 자유의지가 없어? 우리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거는 좀 극단적인 이제 영화로 보여주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느끼게 하는 바가 커. 우리 오징어 게임 처음 할 때 똑같이 그런 부분 많이 고민이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 나갈 수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는 아닐 거라고 하는 그 안일함, 그 이야기 안에서 나중에는 이제 뭐야?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제 인간성이라는 게 없는 거야. 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선택권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점 이제 그냥 저쪽 사람을 너무 쉽게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동생의 그 아픈 사람이 이제 1등을 했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받아갖고 집으로 왔다고. 집으로 왔는데 결국은 동생은 죽었어. 자살했다고. 자기가 누나의 짐이 된다는 어떤 그런 자기만의 또 이야기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살이라는 걸 했을 때에도 이 사람도 자유의지가 있었어. 그렇게 누구나가 우리는 자유의지 안에서 자신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런 어떤 100%의 선택에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모르는 어떤 그런 자기의 선택을 무의식적이었다. 좀 자동적이었다. 그건 내가 나를 좀 배신하는 거였다. 내가 안 가고 싶은 거였다. 약속 때문이었다.
뭐 이상한 이야기와 해석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두 갈래 길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한테 최선의 욕구인 걸 선택을 한 거야. 진짜는. 하나를 선택하고 잘한 것 같네 만족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막 되게 막 후회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아 괜히 그랬나 이렇게 막 웃기도 하거든요. 그 순간에 그 부정성을 돌리는 그걸 알아채고 딱 놓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이거냐 이거냐에서 내가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한 건 내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그걸로써 어느 하나를 선택을 했으면 아,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나한테 온전한 거야. 가장 나한테 필요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리 가. 그렇게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긍정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지지를 해주면 이게 긍정의 꽃이 펴.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긍정의 꽃이 피는 것을 말라 죽이고 반대쪽 안 간 거에 대한 후회와 부정성을 만드는 게 너무 익숙하다 이 얘기야. 그러면은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온전한 선택을 해놓고 얘를 부정하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을 부정성으로 보게 하는 틀이 돼. 부정성으로 보게 하는 틀. 그러면은 이 부정성의 틀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이걸 선택해놓고 이걸 하지 않은 걸 후회하고 그러다 보면은 선택 장애가 와. 선택 불안 장애가 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걸 선택하지 않은 것의 결과는 이건 없어. 미지야. 미지를 마치 엄청나게 미화해 놓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배신하는 것과 같아. 그런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 부정성으로 보는 이 견고한 덫에 갇혀버린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 여신이 이제 얘기를 하면 내가 이렇게 뭐 어떤 걸 해도 난 부정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부정성으로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선택에 대한 지지와 긍정성인 인정해주는 그것이 안 해주니까 반복 경험하는 거야. 반복 경험하면서 또 뭐라 그래? 왜 자꾸 나는 이렇게 반복하나요? 이러면서 또 부정성. 이렇게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좀 더 분명히 알고 그래서 이렇게만 쫓아가는 사람도 이건 문제야. 자기 것만 무조건 긍정을 해. 이것도 문제. 또 반대쪽 걸 선택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과 이걸 가지는 사람도 건강하지를 못해. 건강하려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도 존중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내가 불균형에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이게 뭔가 삶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자꾸 관찰해 보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꾸 반복하는 이것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자기 내적으로를 비추어서 조금 이것과 다른 선택을 이제 자꾸 해주려고 하는 깨어있음이 이 두 개를 균형 잡아줘서 양날개가 되도록 균형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오늘 낮에도 얘기했듯이 오른팔을 열심히 쓸 수밖에 없는 오른팔이 저절로 작동이 됐어. 잘 쓰도록 만들어졌어. 부정성이든 뭐든.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너무 쓰다 보니까 이제 얘가 조금 아파, 탈이 났어. 그러면은
얘가 내가 너무 써서 이런 탈이 났구나 해서 조금 덜 써주면서 왼손을 좀 요거 씌워줘야 되겠구나. 가야 되는데, 이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리려고 해. 잘못됐다라고 해. 왜 그렇게 오른팔만 썼어? 왼팔도 좀 써주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상이라는 것을 좀 하는 입장에서는 그때에 그랬던 것이 최선이었다.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나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존중, 지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를 하면 의식이 어디로 가냐면, 그럼 막 가라는 거예요. 어? 내가 그렇게 못 받아서 이렇게 내고 있는 이 감정을 내가 이제 지지해주고 긍정해주고 좀 받아주면 이제 막 휘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 그런데 내가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그 따뜻함이 내 안을 이렇게 녹여. 좀 내가 나를 책임진다는 그 안정감이 저절로 충족이 돼서 외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쳐져. 그래서 여신이 이 길이 있고 이 길이 있어. 그러면 여신이 이제 이번 주에 그렇게 경험을 신랄하게 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선택을 한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한 선택이야. 나 어떤 거? 안전. 나 안전하고 싶었던 거야. 비난으로부터 안전이든 진실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지키려고 했던 약속이든 뭔가 내가 안전을 충족하고 싶어서 이 선택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선택에 대해서 나를 잘했다라는 긍정을 해주면 난 잘못된 사람 아니잖아. 나 잘못된 사람 아니잖아. 합리적이고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온전한 선택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하면 나 잘못된 사람 아니지. 그런데 잘못 선택한 거야. 내 느낌은 이건데 이걸 저버리고 이걸 했다니.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런 선택을 했고 약속이라는 걸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 그걸 안 지킬 때 과거에 어쨌고 이상한 막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잘못된 걸로 만들어버리면 나 이꼬르 잘못된 사람이야. 나 잘못된 사람이 어떻게 잘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 그 다음에도 또. 그래서 여신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부정성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나 잘못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걸 선택한 것에서의 부정성에서는 여기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걸 했더라면 안 그럴 거라는 거야. 근데 진짜 안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한다는 거야.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너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이 뭔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고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불안이 많다는 거고 이 불안이 많다는 것은 틀지어진 집단의식에 노예화되어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여신이 끊임없이 집단의식의 틀로 너를 끼워 넣으려고 하면서 이 불안에 끊임없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못해서 나 아니고 이렇게 너를 자꾸 부정성으로 만드는 또 이 구조와 끊임없이 메비우스 띠처럼 반복 돌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욕구에서 이걸 선택하면 되고 저걸 선택 안 했으면 문제가 없고 이것이 아니라고. 이제 진실을 봐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야기와 해석을 자꾸 이렇게 틀짓는 거는 이 수레 때문이라고 수레 탓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게 그쪽 이제 어떤 그 약속을 취소했을 때, 자, 생각으로 아는 거랑 진실, 사실을 아는 거랑은 달라. 우리 안호가 생각으로는 깨달았어. 여기 강의에서 무슨 말만 하면 촥촥촥. 근데 그 생각에는 행이 없어. 행이 부족해. 행에서 자꾸 진실을 만나게 돼. 배우게 돼. 배우는 것이 지혜를 줘. 지혜는 자꾸 진실, 사실을 닿게 해.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거꾸로 한다는 얘기야. 진실이나 사실에 근거하려고를 안 해, 사고를. 자꾸 자기만의 틀 지어진 그 생각에. 그런데 창조도 생각에서 나와. 사유도 생각에서 나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차이가 뭔지를 몰라. 나한테 익숙한, 고정된, 틀 지어진 생각이라는 게 있고, 창조와 사유는 틀에서 다른 것을 창조해내려고 사유하는 거야. 다른 걸 보려고. 이게 다른 거야. 안어도 알아. 생각으로는 다 알아. 사랑을 내야 되고요. 그럴 때 내가 살고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이 사람의 틀 안에서는 자꾸 뺏긴다. 손해본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이 고정된 틀이 꽉 이 사람을 움켜쥐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호가 다른 생각에서 아는 거는 안호 거 아니야. 여신도 마찬가지고. 생각?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여신이 좀 더 사유하고 창조하려고 하는 거에 열어야 돼. 이렇게 자꾸 너가 선택했는 걸 욕보이지 말고, 이거 욕보이는 거야.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는데, 이걸 욕보이고 있는 거야, 너가 너를. 잘못 선택했다. 뭐 억지로 선택했다. 남이 무서워서 선택했다. 저 사람이 저런 말해서 선택했다. 두려워서 선택했다. 욕보이는 거야, 이게 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너 안에 불안이 많기 때문에 안전하고 싶은 욕구로 선택했다는 거야. 안전하고 싶은 욕구로. 만약에 너가 안전이 없는 데에서는, 안전할 필요가 없는 데서는 너는 힘있게 선택을 한다고 치고 나가는. 그러면 그게 뭐냐는 거야. 안전이 없는 데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너 혼자 산에를 가. 너 혼자 산에를 가는 데에서는 이거 안전할 게 없는 거야. 안전하고 안전하지 않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너 안에서 불안을 진짜 이해해보고 만나보지 않으면 도망칠 수 없는, 너를 문제시하는 걸로부터 도망치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여신이 좀 더 다른 관점을 가져서 그 어떤 선택이든 너가 가장 필요한 온전한 선택을 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딱 진심으로 볼 줄 알아야 돼. 너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가장 너한테 필요한 선택을 했다는 지지, 그 지지가 중요하지. 근데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증상 때문에 나는 인생 끝장났어, 이 말과 같다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가 어디가 가기 싫어, 그랬는데 그 약속이 깨졌어. 그럼 너 좋을 거란 말이야. 그럼 또 그건 뭐야? 약속이 깨졌는데 또 좋은 건. 그럼 약속 문제가 아니잖아. 이렇게 오류가 있다고. 자기가 쓰는 어떤 붙이는 그 언어에. 그래서 트라우마다, 내가 내 욕구를 뭐 안 따랐다느니 다 이런 틀을 경계하라고 하잖아. 이야기를. 그러면 진짜가 뭐야? 진짜가 뭐지? 내가 거기서
내가 선택할 때 내가 선택했지. 내 거야, 그냥. 진짜가 뭐지? 하고 자꾸 질문하는 거야. 저절로 안에서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은 내 안에서 내가 계속 나를 만나주다 보면 저절로 나오는 게 답이지. 내가 얘기하고 또 뭐 너의 이야기가 거기다가 그럴싸하게 붙였다고 그게 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럼 너 안에서 탁 돋아날 때까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유하고 의문을 품으면서 그렇게 만나주는 그 과정 자체가 여신이 여신을 가장 사랑하는 상태야.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뭘 선택하든 다 긍정을 실어주고 힘이 돼주고 지지해주고 이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새로운 방향으로 용기 있게 선택하는 거랑 또 두려움과 뭔가 내 안에서 안정감을 위해서 이 주관대로 선택하는 거랑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게 분명 존재한다는 일정의 정답지가 주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따라왔거든요. 그렇지. 그럴 때는 그럼에도 지지를 하긴 하지만 못했다는 생각이 있기도 하는데.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많이 고민을 하는 중에 내가 이 선택이 나한테 가장 필요해서 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뭔가 선택을 하고도 지지가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오는 거 아니야. 문제가 없으면 이런 얘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야. 그지? 여신도 지금 뭔가 힘든 거야.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랬었을 때는 이거 잘못되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잘못됐다고 했잖아. 그지? 잘못되지 않았다. 너 선택, 너가 할 만한 온전한 걸 한 거야. 지금 너 편을 온전히 대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업식의 입장에서는 이것조차도 또 나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한다라고 또 이 오해를 또 하는 거야. 자기 편이 지금 전적으로 돼주란 얘기를 하는데도. 왜? 너무 익숙한 거야. 이건 내가 잘못 선택한 거하고 저쪽을 했어야 되는데 너 똑바로 선택 못했어. 이게 너무 자동 구조라서 이게 마치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것처럼 유지하려고 해. 그래서 지금 나는 여신이 잘 못 보는 걸 대신 봐주는 거야. 자, 이거 너 가장 너한테 필요한 선택을 했어. 그런데 이걸 네가 인정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다른 선택도 그거야.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든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내가 문제없는 사람이 돼버려. 가장 이상적인 균형이 되는 거야. 이 구조가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내 욕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결혼식에 가고 싶은 것도 내 욕구, 안 가고 싶은 것도 내 욕구. 둘 다 내 욕구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 가겠다고 선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건 다 필요 없어. 그 사람으로부터 나 이렇게 좋은 관계 안 해도 나 인정해 받아들여. 그것에서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뭔가 떨어지는 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아쉬워. 그러면 가는 선택을 한 건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마치 간 것과 같은 착각을 하는 거야. 가도 자기 욕구, 안 가도 자기 욕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갔다. 다 똑같아. 부주를 하는 것에서도 여러분들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10,000원 해야 되나 50,000원 해야 되나, 다 항상 이렇게 10,000원을 해도 그 10,000원을 한 거에 자신의 최고의 욕구가 있었고, 근데 자기 욕구를 존중했는데 이 사람에서는 10,000원이 너무 적어서 기분 나쁘다고 하면 존중해야 돼.
그런데 자기가 10,000원 해놓고 이 사람 기분 나쁜 것까지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건 거야. 이해돼요? 내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상대 것도 받아들이게 되는 자연스러운 이치를 갖게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여신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갔다 이러면 저 사람 날 위해서 왜 안 하지? 이제 이런 피해의식을 갖게 돼. 피해의식이 그거야. 피해의식의 정체가. 아무리 얘기해도 참 이게 쉽지 않은, 어렵다고 자꾸 여러분들 얘기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응? 반의 욕구인데. 우리 풍신이, 지금 풍신이 있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와, 고민해. 어떤 걸 하든 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이야. 이걸 선택해도, 근데 야는 이걸 선택하면 이게 문제. 이걸 선택하면 이게 문제.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누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말이 돼요, 이게? 그 사람 의식에는 뭐가 있어? 정답이 있는 거야. 근데 정답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갈등이 내려진 그 의식 자리에서 뭐든지 그렇지. 이걸 하든 이걸 하든 거기에 자기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지. 근데 자기 의식 안 보고 자꾸 이래야 돼요? 이래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야. 항상 우리가 살으면서 이걸 선택해도 이것에서의 장단이 있고 이걸 선택해도 이거에 장단이 있고 그러면 내가 이걸 선택했으면 이걸 선택한 것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의식, 마음을 가지고서 대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안 돌보는 거야. 네,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